신곡 발표회. 이런 말투를 하면 자꾸만 그 검은 폭포가 떠올라. 예. 검은 폭포가 자꾸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추억에 또 빠지게 되네요. 예. 검은 폭포 말투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예. 신곡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개월이죠? 한 4개월?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3개월 생각하고 들어갔던 작업인데 4개월이나 걸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2개월 정도는 지금 음향 문제 때문에 계속 작업을 업고 다시 하는 과정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창작 작업, 또 녹음 작업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이 원래 이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먼저 작곡을 하고 작사, 편곡, 연주, 그다음에 녹음, 믹싱,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보통은 이렇게 한쪽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홈 레코딩 시대가 열리면서 이 과정에 순서가 없어진 거야. 순서가 많이 없어져 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믹싱을 하다가 다시 녹음할 수도 있고, 다시 녹음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편곡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편곡을 하다 마음에 안 들면 작곡을 다시 할 수도 있겠지. 심지어 가사도 바꿀 수가 있고, 마스터링까지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음하고 멜로디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이런 음반사나 기획사에서는 비용으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녹음을 한다? 비용이 오박 늘어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과거 음반 제작 방식에서는 그런 게 힘들었지만, 홈 레코딩에서는 다시 돌아가도 비용이 별로 추가하지 않죠. 그냥 당사자가, 창작자가 그냥 노가다를 할 뿐이지. 예. 창작자가 몸고생을 할 뿐이지 특별히 뭐 전기세 얼마나 더 나가겠어. 그래봤자 500원 더 나가나?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좀 음악 작업이 어떤 순서나 도식이 없이 이제는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또 홈 레코딩이라는 게 과거의 그런 음향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부수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에서 또 새롭게 사운드를 만들어가고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다 있게 마련이죠.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까지 염두해서 이제 개인 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벌레 소년 작업부터는 많이 틀이 좀 바뀌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 시사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악을 빨리 내야 됐단 말이죠. 시사 소재가 길어봤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짧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급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작업 방식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때부터 약간 그런 정치 시사 음악을 어떻게 빨리 만들까, 여기에 작업 방식을 많이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 이전 작업 때와는 많이 달랐죠. 벌레 소년 이전의 저의 작업들은 굉장히 널널한 시간과 또 전혀 음악 작업에 압박을 받지 않는, 그리고 그런 어떤 시일이 잡혀가지고 그런 것들의 조급함을 담아내지 않는, 전혀 그런 거에 방해받지 않는 아주 여유롭고 자유로운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음악적 포텐셜이 굉장히 좀 다를 수밖에 없겠지. 시간에 쫓겨서 만들다 보면은 창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음악 자체가 어떤 이런 단순한 어떤 특성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복잡성을 띠는 어떤 파트들을 섞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작업들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부터는 조금 더 실험성을 추가하기도 하고 여러 장르들을 시도해 보면서 그런 것도 좀 메꿔가긴 했는데, 항상 그 벌레소년 음악들이 시간에 쫓겨서 만드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제가 좀
뿜어낼 수 있는 음악성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제 녹음 단계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그냥 알면서 그냥 넘어가야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후반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어 여러 노이즈나 어떤 듣기 싫은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인제 우리 여러분들이 신청곡으로 제 노래를 듣고자 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이제 들어보면 그때그때의 그 불만들이 다 저는 느끼게 돼. 내 음악인데 '아 여기는 쪼끔 잘못했다. 아 여기 사운드는 안 좋다. 아 여기 녹음을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여기는 쪼끔 다듬었으면 더 좋게 나왔을 텐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점점 듣게 되는 거야. 그런 불만들도 좀 많이 있었고, 어 그리고 또 정치 시사적인 소재를 삼아야 되는데 어떤 총선 이후에 제가 주로 우파의 몰락을 주로 노래를 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좀 어떤 정치에 대한 환멸, 또 흥미, 내 자신이 우파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점점 우파가 없어졌어. 예. 그 우파가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떤 창작에 대한 많은 좀 버거움이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우파는 없다나 뭐 우파 아파 뭐 이런 음악들을 만들고 나니까 또 우파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감정이나 뭐 그것에 뭐 연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한 음악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통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음악을 만들기에는 쪼끔 심리적으로 좀 쉽지가 않겠다. 굉장히 그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이건 억지로 만드는 음악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인제 뭔가 하기 싫은 음악을 억지로 한다라는 라면은 분명히 듣는 사람도 느낄 수가 있다. '얘가 지금 노래를 억지로 만든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는 내가 창작자로서 너무 좀 부끄러운 일이고, 내 음악이 내가 정말 행복해서 너무나 즐기면서 만드는 그런 음악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비록 정치적이고 굉장히 좀 주제의식이 뚜렷해서 듣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얘가 만드는 애가 진짜 신나서 만들었네. 되게 재미를 느끼면서 만들었구나.' 그런 느낌을 내 음악에서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막 쥐어짜네 막 이런 느낌은 싫었거든요. 어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우파아파 노래 만들고 나서부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가 음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음악을 벌레소년도 같이 죽은 거 아닌가.' 많이 인제 고민했다가 내가 억지로 음악을 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원하던 음악을 해 보자. 너무 오랫동안 어 손을 놓기도 했다. 벌레소년 이전에 어떤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 또 내가 할 수 있었던 음악, 그리고 내가 도전하고 싶었던 음악들.' 그래서 어떤 정치 시사적인 소재에서 벗어나서 아예 원래 초기에 나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은 벌레 소년 이전에 내가 어떤 음악을 했는지는 들을 수 없겠지만, 예. 들을 수 없게 되게 아이러니하네. 내 주변의 지인들은 내가 벌레 소년인 줄은 모르는데 벌레 소년 이전의 음악들은 걔네들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벌레 소년의 음악은 듣지만 그 이전의 음악은 여러분들은 못 듣죠. 그러다 보니까 벌레 소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음악을 만들었던 방식, 그때 내가 음악을 어떤 음악에 담고자 했었던 그런 느낌들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벌레 소년의 방식으로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서 벌레 소년의 색깔을 입혀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냥 정치 시사를 뭐 벗어나서 어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뭔가 지금 시기에 어울릴 만한 노래가 무엇일까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진짜 해 보고 싶었던 음악은 사실 내가 너무 좀 염세적인 시각도 있고 좀 음악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좀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차갑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한번 힘과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이전에는 어 진심을 너에게라는 노래도 있었지만 그런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어 좀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이런 일종의 호프송이지 이런 희망을 주는 음악이지만 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도식에서 만들어 보자. 어떤 일반적인 도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노래를 이제서 한번 도전해 보자 해 가지고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떤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내 자신한테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저의 음악들을 제가 요즘에 들어도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 막 이럴 정도로 상당히 음악에 복잡성도 있었고 다양성도 있었고 그 어떤 음악적 포텐셜이라는 게 내가 봐도 '괜찮았다. 상당히 이런 시도들 좋았다.' 이런 것들 그런 실험성들도 함께 있었는데 내가 벌레소년 작업에서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리고 또 어떤 리스너분들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어떤 저의 음악적 포텐셜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느끼게 해 주자라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죠. 당연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저는 이 정도 음악은 어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 드리고 싶었고 이것이 이 원래의 저였다. 원래 내가 하던 또 내가 할 수 있었던 음악들이었다라는 것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다른 기회가 된 것이기도 하죠. 어떤 정치 시사의 어떤 끝에서 저는 인제 다시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때 시절에 만들었던 또 그때 시절에 할 수 있었던 음악을 갖고 와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의 나로 돌아가서 어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저의 음악성을 한번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이게 일단 1차 목표였습니다. 보통은 곡 작업을 하면 음 작곡부터 보통 해요. 멜로디부터 잡고 이제 가사를 쓰는데 저는 이번 곡은 가사부터 썼습니다. 예. 대충 가사를 이렇게 쭉 써서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곡의 어떤 서사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멜로디를 어 인제 작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벌레소년 음악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지. 벌레소년 음악은 일단 아예 비트 음악부터 그냥 만들어 놓고 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게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시간적으로는 가사부터 쓰고 작곡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물론 완성도는 높아지지만 또 음악적인 유니크함은 더 강해지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작업들은 좀 구사하기가 어려웠죠, 벌레소년 때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시간적인 구애가 받지 않는 거면 시간적인 여유가 넘치는 거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법으로 작곡을 하자. 그래서 일단 가사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적으로 가사를 먼저 쓴 다음에 여기에 멜로디를 조금씩 붙여보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메시지를 정해 놓 그 가사와 전체적인 구조를 정해 놓고 여기에 어울릴 만한 곡의 어떤 서사를 생각해 보고 이제 완성이 나갔어요.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그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어떤 급조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읊조리기에 좋은 멜로디를 찾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음 제가 이것도 연주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 했어. 패스하도록 하고요. 어
이번 곡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은 음 굉장히 여러 노래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코드 사용이 인트로, 벌스, 브릿지, 사비, 인트로 2, 사비, 프리스티지 브릿지까지 코드만 지금 7가지, 엔딩까지 있어요. 아우트로까지. 그러니까 총 8개 류의 다른 코드들 진행으로 나옵니다. 예, 이 노래가 굉장히 코드가 많이 쓰였고 그게 진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노래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노래로 왔다가 다른 곳으로 또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느낌을 계속 여러분들이 받도록 이렇게 다양한 코드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노래를 진행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조가 아예 달라지는데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원래 멜로디로 다시 돌아오게끔 그런 걸 또 편곡해서 테크닉을 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 노래가 이쪽으로 빠져나갔다가 어떻게 이쪽 멜로디로 다시 돌아온다. 아주 교묘하게 안착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 음악인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에 가까운 거죠.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행의 코드들을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하고 그거를 편곡에서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고 청감적인 그런 착시 현상을 갖고 와 가지고 일탈을 했다가 다시 안착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효과들을 교묘하게 넣어서 되게 재미를 좀 유발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사실 이런 게 요즘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는 잘 이제 구사가 잘 안 되죠. 사실 이전에도 잘 구사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가 원래 추구하던 음악의 어떤 유니크함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멜로디 작곡은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어요. 멜로디를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장 좀 뭐랄까 이렇게 와닿는다 할까 감상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터치가 되는 멜로디 위주로만 제가 뽑아서 그걸로 조합을 했고 뭔가 곡에 좀 난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은 웬만하면 제가 좀 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난해한 느낌의 멜로디가 필요할 때도 있죠. 예, 뭐 더 독창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걸 더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이번 노래는 좀 그런 난해함이란 느낌은 좀 빼고 싶었다. 이미 코드 자체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노래가 평범한 진행은 아니다라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멜로디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해서 최대한 좀 멜로디는 많이 대중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난해함은 빼고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그 절대 코드 진행으로 볼 때 무난하지 않는 예, 뭐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장르는 락이에요. 예, 락 장르는 사실은 아날로그 세계에서만 가능한 음악이었죠. 아날로그라는 거는 실제 존재한다는 거야. 실제 악기를 연주해서 구현이 가능한 장르였는데 디지털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지. 예, 어떤 가상의 신호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으로 이게 딱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다 이게 구별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왔다라는 것에서 이제 아날로그 음악도 이제 시도할 수가 있는 물론 이전에도 제가 락 장르를 시도했지만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아날로그적으로 좀 더 진짜 같은 이런 느낌을 구현할 수 있게 됐죠. 아날로그 세계는 일단 돈이 엄청 나가요. 예, 이 기타를 또 연주하는 놈도 돈을 줘야 돼. 녹음하는데 또 비용 들어. 다시 또 베이스 따로 녹음해야 돼. 이게 동시에 연주가 아니라 따로따로 연주해 갖고 하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작업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비싸요. 락이라는 음악 자체가 비싼 음악이야 제작비가. 그런데 그걸 디지털로 갖고 온다.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엄청나게 저렴해지고 이거를 실제 기타를 갖다가 한 10년 연주한 애보다 더 뛰어난 연주력이 나옵니다. 저는 기타를 칠 줄도 모르는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뭐 락 장르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락이라는 장르의 어떤 그 음악적인 그 특성이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고 또 울림을 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어떤 다른 댄스 음악이나 디지털 악기보다는 이 락이라는 장르에서 힘을 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 곡에서는 장르가 락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아날로그 장르를 디지털로 구현을 한다라고 할 때 치러야 되는 대가는 뭘까요? 바로 CPU의 과부하죠. CPU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냐? 이 디지털로 구현하는 방식이 되게 지금 원시적이거든요. 뭐냐면 피아노가 됐든 이런 리얼한 피아노 소리를 일일이 녹음한 거예요. 세게 눌렀을 때, 중간 눌렀을 때, 살살 눌렀을 때를 다 일일이 녹음해서 그거를 저장해 놓고 그걸 악기로 만든 거야. 네가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르는 녹음했던 게 나오는 거고 살살 누르면 살살 녹음했던 게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니와 그거를 파일을 하드에서 뽑아서 바로 즉흥적으로 쏴야 되니까 CPU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건반 하나만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동시에 누르기까지 하니까 CPU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래서 보통의 이런 아날로그 장르를 디지털로 구현하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뻑이 나요. CPU가 과부하가 나서 프로그램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CPU가 그냥 날아가. 그럼 다시 또 열어야 되고 다시 또 작업하다 또 날아가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음악 작업할 때 굉장한 고통이죠. 뭐 그런다고 무슨 뭐 저장을 안 했다고 파일이 날아가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일시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날아가더라도 내가 작업했던 것들은 그대로 살아는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그렇게 끊기다 보면은 이제 맥도 끊기지만 상당히 또 시간도 그만큼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 수백 번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지금 효율성이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참 이런 락 장르나 아날로그 장르들은 그런 면에서 CPU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CPU 관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공포적인 상황인 거지. 작업이 진행이 안 돼.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안 돼. 그냥 뻑이 나 버리니까. 플레이를 못 하는 거야. 플레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기술이 프레이즈라는 기술이에요. 얼려 버리는 거야. 그 파일, 그 트랙을 통째로 얼려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는 가능한데 수정이 안 되게끔 하는 거지. 그렇게 모든 트랙들을 다 프리즈를 해 갖고 플레이를 해야 겨우 진행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면은 프리즈를 하나 풀고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프리즈를 하고 해야 돼. 프리즈를 하는 것도 이거 시간이 걸려요. 모든 트랙을 갖다가 한번 얘가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CPU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프리즈 짓을 해 갖고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왔다.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꽉 깨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는 작업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다른 락 장르 곡을 만들 때도 비슷하게 겪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CPU를 먹는 작업이라서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집안에서 기타도 칠 줄 모르는 내가 이런 기타로 만들어지는 음악을 어떻게든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보통의 디지털 사운드가 난무하는 노래에 비해서는 이런 개고생을 하고 나오는 음악이 만족도가 좀 높죠. 일단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
1 차적으로 한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난 오늘도 의미 없이 거리를 헤매고 늦은 밤 어두운 내 방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그런 서툰 기대 같던 시절이 올까 남아 있는 시간만이라도 너와 웃을 수 있다면 난 마지못해 살지만 내 꿈은 가득해 천천히 떨리는 가슴 아직도 나 살아있어 나 먼 훗날 세상엔 없겠지만 내 꿈은 영원히 기쁜 거 다 올라 시간이 흐르면 꿈들은 절망이 쌓이면 어느새 저 멀리 흐른 시간 뒤에 나는 무엇 남기고 사라지는 걸까 남아 있는 시간만이라도 너와 웃을 수 있다면 난 마지못해 살지만 내 꿈은 가득해 천천히 떨리는 가슴 아직도 나 살아있어 나 먼 훗날 세상엔 없겠지만 내 꿈은 영원히 기쁜 거 다 올라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언젠가 좋은 노래 널 다시 만나고 싶어 아직도 난 살고 싶어 난 시간이 지나면 죽겠지만 내 꿈은 영원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저의 신곡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이 노래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서사가 있죠. 그 노래가 전주도 그렇고 어떤 코드가 다 다른 데에서
노래가 나오고 다시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노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이 나죠. 좀 화려한 느낌도 나고 그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편곡으로 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곡의 진행을 변화를 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작사로 시작을 해서 작곡을 한다라는 작업은 뭐 별로 쉽지는 않지만 먼저 주요한 그런 가사들을 미리 써 놓고 거기서부터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제일 먼저 이제 썼던 가사가 "내 맘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아직도 타오른다. 내 안에 꿈은 가득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또 사람은 절망을 겪게 되고 또 그 절망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죽음이 눈앞에 있다." 이런 가사들을 먼저 써 놓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그 서사를 이제 곡의 서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벌스에서는 좀 어둡고 절망스러운 좀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브릿지에서는 그런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은 좀 소망들 이런 걸 좀 나열해 보고 사브에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는 그런 순서로 이제 노래를 구조로 만들게 됐어요. 보통 이런 그 호프송은 후렴에 가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충고나 힘을 내라고 하는 직접적 메시지를 쓰지만 저는 좀 다르게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 쪽은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되뇌이는 그런 메시지이길 바랬고 그게 청자 역시도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이길 바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청자도 비슷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보게 됐습니다. 또 재밌는 내용들은 이제 가사 작업을 할 때 어떤 그 뉘앙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처음에 작사를 시로 이렇게 쓸 때는 어떤 음악적 요소보다는 그런 의미의 중의성이나 뭐 의미의 깊이 같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가사가 좀 심오하달까? 이런 가사들이 원래는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2절 브릿지에서 나오는 게 "저 멀리 흐른 시간 뒤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는 "저 멀리 흘린 시간 위에"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간을 흘리고 그 위에 나는 무엇을 남길 거냐라는 가사였는데 이 자체가 시 쪽으로 볼 땐 되게 음미할 수가 있는 가사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시적으로는 괜찮게 쓸 수 있는 거지만 가사로 볼 때는 약간 좀 노래 전체 느낌을 좀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시간을 흘린다라는 느낌이 뭔가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도 나니까요. 그리고 흘린 시간 위에라는 게 막상 이렇게 불러보면은 발음이 어려워. 그 발음이 어려워서 이건 노래 가사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 멀리 흐른 시간 뒤에로" 가사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다. 그다음에 인제 후렴에 나오는 가사 중에는 여전히 떨리는 가슴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원래는 설레는 가슴이었어요. 원래는 설레는 가슴이었는데 락 장르의 특성상 좀 된소리나 좀 거센 소리 같은 것들이 더 가사가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 갖고 떨리는 가슴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좀 더 저거를 설레는 가슴으로 불렀다면 쪼끔 약해 보이는데 떨리는 가슴으로 발음하면은 좀 더 강해 보이잖아요. 그게 인제 장르적으로도 맞다 해 갖고 떨리는 가슴을 바꾸고 나중에 인제 후반부에 인제 설레이는 가슴이라는 가사가 뭐 등장을 합니다. 그걸 사실은 바꿨다라는 거죠. 이 음악에서 나왔던 기타 사운드와 베이스 사운드 그리고 드럼 사운드 이런 것들은 AI 기술을 써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작업에도 이제는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기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연주를 해 가지고 왼손 하단부에는 이제 기타 연주 기법들 뭐 이렇게 뮤트 기법도 있고 무슨 이렇게 밴딩 기법도 있고 뭐 여러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왼손으로 이제 결정하고 오른손으로 이제 기타를 연주하는 이런 방식의 기타 가상악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AI 방식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노트 숫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해 줘." 뭐 장장자장장 그러면 5 개의 노트잖아요. 장장자장장. 그럼 5 개를 입력을 해. 5 개의 오를 입력한 다음에 랜덤 버튼을 누르면 얘가 거기서 연주가 나오는 거야. 여러 개의 무한대의 연주를 지가 제안을 해요 막. 그럼 제가 그중에서 이거 괜찮다 하는 것들을 골라서 또 수정을 해 가지고 완성을 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굉장한 기술이지.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제가 직접 연주한 게 아니라 AI가 연주한 것 중에 내가 픽을 하면 되죠. 이 방법이 듣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단점이 있다면은 쓸만한 기타 리프가 안 나와. 이 AI가 만드는 거니까 얘는 그냥 노트 숫자에 맞춰서 그냥 아무거나 막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듣고서는 막 한 몇백 번을 막 이렇게 들어도 쓸만한 게 거의 없어요. 쓸만한 게 없어 쓸만한 게. 이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큰 틀에서만 제안하지. 그래서 내가 그중에서 인제 골라서 그걸 또 세부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 근데 그 수정을 또 연주가 아니라 그냥 미디 파일을 가지고 이거 마우스 딸까기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부 수정을 또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마이크로한 작업인 거죠. 그 연주 하나의 뉘앙스가 기타는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얘를 앞으로 좀 당기고 얘를 또 연이어서 연주하게 만들고 여기선 다운을 시키고 그게 기타 노트 하나하나가 그렇게 달라요. 건반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기타는 뭐 띵띵띵 띵디링 띵띵띵 그럼 딩부터가 이제 다르잖아. 그걸 하나하나 인제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충 인제 AI가 제시하는 것 중에 내가 이건 수정해서 써먹을 수 있겠다는 것들은 인제 골라서 세부 수정을 하고 드럼 베이스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제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맞는 드럼 비트들을 쫙 나열해 줘요. 거기서 또 내가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업 자체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졌다. 편해지고 약간 수정은 해야 되지만 진짜 많이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를 또 새롭게 느낄 수 있었죠. 이거는 이전에 운영 체제에서는 쓸 수 없는 기술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써 봤는데 상당히 리얼하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AI가 제시하는 것들이 기타의 문외 아닌 제가 연주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연주를 최대한 얘가 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나머지 인제 솔로 기타와 피아노 같은 건 제가 직접 다 연주한 거예요. 그거는 AI가 거기까지는 제시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타 연주를 다 하고 피아노 연주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인제 저의 어떤 손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녹음에 대한 거는 뭐 패스하고 싶은데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저의 보컬 톤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보컬 톤이 좀 예전 음악에 비해서는 좀 더 좀 가볍달까? 조금 더 선명하거나 혹은 좀 느낌이 다르다. 이런 느낌 받으실 텐데 녹음 단계에서부터 저역대를 많이 줄이고 고역대를 높여서 이 진공관 프리앰프를 거쳐 갖고 녹음을 받아서 그 특유의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미리 인제 보컬 톤을 잡고 이제 녹음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쪼끔 후처리할 때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톤 자체를 잡고 녹음한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진공관의 어떤 색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EQ로 깎거나 뭐 어디로 올리거나 이러면 예쁘게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비싼 프리앰프를 쓰는 이유인데 너무 이 프리앰프에서 설정을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한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 흔히 하쉬네스라고 해서 이
거친 소리들이 같이 그러니까 진공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거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같이 녹음이 돼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후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하나 그걸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노래 뉘앙스가 톤이 바뀌고 안 잡자니 거슬린 소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프리앰프 진공관 프리앰프의 어떤 EQ를 쓸 때는 목적이 약간의 반짝거림을 주고자 함이거든요. 그 반짝거림이라는 게 이 앰프가 없는 데서 나오지가 않아. 이 앰프를 거쳐야만 나오는데 그걸 내가 너무 과다하게 넣었다는 개념이 된 거지. 그래서 그쪽을 막 그 주파수대를 막 파고 잡고 해도 결국 끝까지 못 잡았어요. 예. 끝까지 못 잡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하슈네스 파트에서만 거의 한 달을 날렸는데 최소화하면서 듣기 좋게 톤을 만들면서도 그쪽 부분 듣기 싫은 부분들을 일일이 이제 조금씩 잡았습니다. 근데도 약간 많이 남았는데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반짝거리는 느낌은 주지만 좀 더 이게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지글지글한 소리가 보컬에서 있다. 보컬에 귀에 거슬리는 지글지글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안 들릴 수도 있어. 별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아주 음악을 음향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 보컬이 약간 좀 약간 노이즈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받으실 수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강박이 있어 갖고 내가 그게 들리니까 막 해 봤는데 지금 일반인들에겐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몇 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지글거린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진공관 프리앰프의 그 효과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결과였다. 다음부터는 고역대를 그렇게 높이지 않으리라. 예, 이번에 아주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원래 이것도 지금 2차 녹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1차 녹음 때는 예전에 제가 했던 작업 그대로 프리앰프를 그냥 원래 세팅 제로로 해 갖고 그냥 받으면은 저역대가 굉장히 부스트가 돼 갖고 뭔가 뚱뚱한 느낌의 보컬이 돼요. 되게 어둡고 다크한 느낌이 나는 보컬이 나오는데 이 락 음악 이 장르에서는 너무 다크한 목소리가 안 된다. 약간 밝은 톤이 나와야 된다 해 갖고 1차 녹음해 갖고 상당히 크게 지금 실패를 했거든요. 아예 그때 당시에 창법도 달랐고 제가 1차 녹음도 제가 들려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노이즈도 많이 들어갔어. 팬 노이즈 같은 것들, 이 에어컨 노이즈나 이런 것들까지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마스터링할 때 소리를 올려보니까 그 노이즈가 같이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망했단 말이죠. 야 망했다. 그때 이제 좀 떡실신을 한번 하고 다시 녹음해야겠다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녹음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애초에 저역대를 빼고 좀 더 이렇게 톤을 잡고 가자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톤을 잡고 후 처리할 거를 예상하고 녹음해야 되는데 너무 녹음할 때 그냥 쇼당을 치려고 했다가 결국 이 하슈네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좀 그게 제가 이 작업을 끝까지 고생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보컬 톤을 잡고 그 안에 듣기 싫은 소리를 좀 줄이는 데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요게 조금 문제였다. 그래서 제가 한 10%의 만족도가 꺾이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게 들으셨다니까 다행인데 저한테는 이제 거슬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번 노래 믹싱에서는 제가 되게 다양한 장치들을 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청감적으로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끔 일단은 보통 믹싱은 드럼부터 잡고 그다음 보컬 잡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번 곡은 탐탐이라는 악기를 먼저 잡았거든요. 탐탐이 뭐냐면 이렇게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이런 악기예요. 락 장르에 많이 나오죠. 그 두구두구 하는 그 악기를 먼저 중심에 놓고 이 악기를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악기를 레벨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제 다른 악기들을 쌓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번 노래에선 여러분들이 이 탐탐이라는 악기가 아주 막 정신없이 막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입체감도 느낄 수 있고 뭔가 이 박진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락 장르의 믹싱에서는
보통의 다른 장르들은 드럼이 많이 강조가 돼요. 댄스 음악도 그렇고 힙합도 그렇고 뭔가 이 킥과 스네어가 확실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보컬이 이제 자리를 잡아 놓으면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락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락은 드럼은 좀 뒤로 빠지고 이 기타와 보컬이 강조될 때 더 파워풀하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드럼을 좀 뒤로 빠지는 대신에 이 두구두구하는 이 탐탐을 좀 강조했을 때 더 좀 파워풀하게 들리더라. 그래서 이번 곡에서는 탐탐이 좀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보컬이 약간 좀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식의 믹싱을 했어요. 제 노래는 굉장히 보컬을 가까이 제가 끌어당기는 편인데 이번 노래에서는 좀 뒤로 빼면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다 잘 들리는 요런 컨셉으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게 뭐라고 할까나 좀 치러야 되는 단점들이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을 강조하면은 리듬감은 살아나는데 약간 좀 기타 소리가 좀 밀리거나 또 보컬을 앞으로 해도 기타 소리가 뒤로 빠져서 약간 힘이 빠지는 락이 되고 또 기타 소리만 또 강조를 하다 보면 보컬이 또 뒤로 빠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거를 조화를 시킨다. 이게 굉장히 락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컨셉을 잡고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노래를 또 들으실 때는 한번 탐탐 소리, 두구두구하는 이 탐탐 소리를 중심으로 들어보시면은 이 소리가 이런 소리 어떤 그 파워풀하게 이 탐탐 소리가 잘 들리게끔 만드는 것이 어떤 락이라는 장르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이전에 제가 진심을 너에게 때는 탐탐 소리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굉장히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걔가 약간 많이 이제 좀 들리듯 말듯 이렇게 좀 많이 뭉개진 편이라면 이번 노래에서는 확실하게 탐탐의 존재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탐탐 소리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난 오늘도 의미 없이 거리를 헤매고 늦은 밤 어두운 내 방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그런 서툰 기대 같던 시절이 올까 남아 있는 시간만이라도 너와 웃을 수 있다면 난 마지못해 살지만 내 꿈은 가득해 천이 떨리는 가슴 아직도 나 살아있어 난 먼 훗날 세상엔 없겠지만 내 꿈은 영원히 기쁜 거 다 올라 시간이 흐르면 꿈들은 절망이 쌓이면 어느새 저 멀리 흐른 시간 뒤에 나는 무엇 남기고 사라지는 걸까 남아 있는 시간만이라도 너와 웃을 수 있다면 난 마지못해 살지만 내 꿈은 가득해 천이 떨리는 가슴 아직도 나 살아있어 난 먼 훗날 세상엔 없겠지만 내 꿈은 영원히 기쁜 거 다 올라 다
탐탐의 소리를 잘 느끼시면서 어떤 이 뭔가 드럼이 약간은 뒤로 빠졌지만 그 파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잘 느낄 수가 있죠. 이 음향적인 약간의 그런 착시이기도 한데 탐탐이 필요할 때만 따다닥 나와주면은 이런 게 인제 음압을 벌 때 유리하게 되는 거죠. 드럼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는 악기인데 걔가 너무 전면에 있으면은 사실 다른 소리들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로 빼고 기타를 좀 끌어오고 베이스도 끌어오면서 필요할 때 탐탐이 인제 깔아주는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어떤 공간감도 느껴지고 힘도 느껴지게 만들면서 드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런 테크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 탐탐의 어떤 존재감을 위해서는요. 사실 이 탐탐이라는 소리가 저역과 중역대를 다 차지하는 좀 그런 소리다 보니까 마스킹이라는 거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랑 겹치면서 소리가 같이 상쇄돼 버리는데 기타 소리랑도 부딪혀 드럼 소리랑도 부딪혀 보컬이랑도 부딪혀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뚜렷하게 탐탐 소리가 들리게끔 만든다라는 게 예전엔 되게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어려웠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탐탐이 나올 때마다 그 탐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대를 다른 악기들에게 탐탐이 나올 때마다 그 주파수대를 자동으로 눌러주게끔 이렇게 연동을 시켜 가지고 탐탐이 나오면 그 위치에 탐탐의 주파수대를 거기에 같이 나오는 악기들이 주파수대가 눌러지도록 연동을 시킨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이드 체인 뭐 컴프레서, 사이드 체인 다이나믹 EQ 뭐 이런 기술인데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주파수대로 이렇게 눌렀다면은 막 일일이 그거를 뭐라고 할까나 뭐 수작업으로 이렇게 알아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요즘은 또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해당 주파수대를 분석해서 그걸 해당 주파수대를 다른 악기에 눌러주는 실시간 분석 AI EQ가 나와 있는 거야. 야, 시대가 정말 좋아졌죠. 예전에 이렇게 귀가 훈련이 된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기계가 알아서 야, 이 악기가 지금 요런 주파수대로 나온다. 이걸 실시간으로 봐주는 거야. 그 실시간으로 그 주파수대만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악기와 악기 사이가 좀 아기가 딱 맞아진달까요. 그래서 기타 소리도 잘 들리고 탐탐 소리도 잘 들리게 만든다라는 거.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단점이 뭘까요? CPU 과부하죠. 이 기술의 문제는 CPU 과부하가 또 금방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역시나 열심히 프리즈를 눌러놓고 해야 되는 작업이었다. 뭐 그런 게 단점인데 일단은 이 기술을 제가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청감적으로 이런 마스킹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들이 많이 동원돼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약간 느끼실 수는 없지만 이제 약간 음향 심리라고 할까요? 음향을 가지고 어떻게 약간의 수정만 하면은 사람들이 감상을 할 때 더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더 울림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 곡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드럼이 아니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레벨이 다릅니다. 연주할 때 특정 파트가 오면은 베이스가 촥 커져요. 커져서 베이스가 당당당당당당 개인적인 연주가 나오고 다시 또 베이스가 기본적인 연주 딩딩딩딩딩딩 가다가 또 웅당당당 할 때는 또 레벨이 커집니다. 일일이 다 제가 수작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스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은 베이스의 그런 화려한 연주들을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연주가 나올 때마다 레벨을 조금씩 올려놔갖고 들으실 수 있고, 또 1절이 끝나고 나서 2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 연주 파트가 나오죠. 그때도 베이스를 잘 들어보시면은 베이스가 점점 한음을 때릴 때마다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듯한 이런 그 어떤 청감적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어디로 가는 것 같다고 하다가 다시 2절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효과를 넣었고요. 또 후반부에 제가 이제 샤우팅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뭔가 확 커지면서 퍼져야 되는 이런 파트에서는 베이스도 베이스인데 이제 기타 사운드가 교묘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감동의 도가니탕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음향 심리적으로 많이 예전부터 쓰던 방식인데, 이번 작업에서 또 이 곡에서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게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이렇게 그 큰 음향을 들으면서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바로 요런 요소들, 베이스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베이스의 연주가 장난이 아닌데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브릿지에서 후렴 넘어갈 때라던가 이런 그 필인이라고 하죠. 두구두구 이런 필이 어떤 절에서 절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막 그 테크닉을 부려야 되는데, 그런 파트의 그 베이스 라인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미친 연주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베이스 한 10년 차도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베이스 자체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런 음악인의 의도를 또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베이스에 신경을 쓰고 한번 들어보시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기타 사운드가 어디서 좀 커지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난
예, 베이스를 통해서 베이스의 음량이 바뀌면서 얻게 되는 그런 청감적인 특징들이 있죠. 예,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 노래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오류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작업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뭐 온갖 문제들이 있었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하여튼 뭐 하나 둘씩 노가다로 버텨가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거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 노래의 제목은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나는 사라지지만 이었습니다. 중간에 이 가사가 나오죠. 잠깐 순식간에 이 가사가 나오고 사라지는데 그 파트가 제가 음악을 만들면서 되게 저한테는 그 의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가사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목으로 했는데 좀 너무 좀 제목이 차갑다, 너무 염세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노래를 꿈에 대하여라고 바꿨는데 이 제목이 꿈에 대하여는 조금 너무 조금 할아버지 같잖아. 예, 낭만에 대하여를 뭔가 벤치마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벤치마킹 할 거면 낭만에 대하여를 벤치마킹하기보단 다른 걸 하자.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에반게리온 극장판 OST 제목이었죠. 달콤한 죽음이여 나에게 오라 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제목을 오마주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반대로 해갖고 쓰디쓴 꿈이여 나에게 오라로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도 여러 번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좀 이 노래 제목을 들으시고 에반게리온을 떠올렸다면 맞습니다. 예, 거기서 좀 차용을 한 게 맞고 거기서 이제 그걸 오마주를 하기 위해서 좀 저만의 어떤 해석으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번 작업에서는 약간 사운드가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제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특히 이제 벌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저음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그 저음 관리를 되게 잘했는데 그거를 일률적인 걸로 저음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가사 뭐 예를 들면 오늘도 할 때 늘도가 저역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의미 없이 할 때는 저역이 또 없단 말이지. 그럼 이럴 때 늘도라는 글자가 나올 때는 EQ가 확 여기를 파먹는 EQ를 넣어서 이제 저역이 좀 적게 나오게 만들고 의미 없이 할 때는 또 EQ를 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동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자동으로 이걸 적용하려고 제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거를 EQ를 오토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려냈다. 여러분들이 벌스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갖고 자동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청감적으로 그 괜찮게 들리도록 한 글자 한 글자마저도 조금이나마 거슬림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아주 집중한 작업들이었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든 결과가 나왔죠.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실패한 버전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예. 이 음악의 1차 버전이 처음에 나왔는데 1차 버전을 만들고 제가 이걸 노래를 진지하게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망했다. 예, 같은 노래인데 만약에 망하는 음향으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녹음 실패, 보컬 디렉팅 실패, 믹싱, 마스터링이 실패했을 때 어떤 끔찍한 버전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또 제가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그걸 이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 안 했어. 난 진지하게 이거를
이렇게 완성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망한 거야. 예.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프로토타입이 됐지만 이 노래의 실패한 버전을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게끔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요 버전. 예. 그다음에 지금 들으시는 완성본 버전이랑 비교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귀로 들어야겠네요. 실패한 버전은요. 그러니까 첫 1차 버전인데 1차 버전 같은 경우는 아예 창법이 달라요. 녹음부터 아예 다르게 했고 창법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예, 거기에 탐탐이라든지 지금 제가 설명한 베이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주를 좀 연주 파트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1차 버전, 2차 버전을 왔다 갔다 하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작은 제가 1차 버전 원래 망한 버전으로 한번 틀어볼게요. 나 오늘도 의미 없이 거리에 늦은 밤 어두운 내 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그런 서툰 기대 같던 시절이 올까 남아 있는 시간만이라도 너와 웃을 수 있다면 난 마지못해 살지만 내 꿈은 가득해 여전히 떨리는 가슴 아직도 나 살아있어 나 먼 날 세상엔 없겠지만 내 꿈은 영원히 깊은 곳 뜨거운 정보와 타올라 많이 차이가 있죠. 어떤 드럼 사운드나 탐탐이나 베이스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창법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1차 듣다가 2차 듣다가 1차 푸디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 듣다가 2차 듣다를 교차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같은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1차와 2차의 보컬이나 전체적인 사운드의 뉘앙스, 사운드의 밝기라던가 이런 걸 한번 선명도라던가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죠. 예. 이런 망작이 된 데에는 그 1차적으로 이 믹싱에서 일단은 잘못한 거야. 믹싱이 잘못되니까 마스터링 때 음을 올려도 이게 그렇게 잘 나오질 못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일단 보컬부터가 녹음이 잘못된 거야. 보컬이 되게 지금 디렉팅이 잘못된 거죠. 보컬이 이런 노래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 전체적으로 창법이 되게 소심한 창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갑자기 풀이 죽는 이런 버전이 돼버리고, 또 전체로 답답한 사운드들, 그게 이제 저역대가 많이 부각이 되고 마스킹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좀 선명도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지금 컨셉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다 엎어야지. 예. 다 엎어서 처음부터 다시 녹음 다시 하고 믹싱까지 다시 해서 다시 악기부터 사운드를 다시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원래 버전은 뭐랄까 좀 되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긴 해. 드럼부터가 되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인데 이건 너무 너무 이건 선명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아예 사운드를 바꿔서 다시 믹싱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이 음향 단계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향이 잘못되면은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수정하느라고 한 달, 두 달씩 이래 날아가는 거죠. 네. 좀 이게 제가 혼자 작업하니까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여기까지 갑니다. 방향을 옆에서 이제 누가 제3자가 야 이건 좀 소리가 덥덥하다, 뭐 소리가 지금 너무 어둡다, 뭐 야 노래가 창법에는 안 어울린다 등등등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으면은 이게 객관화가 되는데, 혼자서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결국 끝까지 가서 맨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아이고 아파라 이러고 아파야 돼. 부딪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러고 진지하게 그때 발표할 뻔했다니까. 예, 그때 다 끝났다 이러고 발표할 뻔했다가 아니야 이건 다음날 일어나서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게 음향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음악을 한 3시간씩 듣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음악에 대해서 최면이 걸려버려. 최면이 걸려서 이게 좋게 들리는 거야. 이건 괜찮은데? 좋게 들리는데? 이러고 자기 자신이 그 노래에 최면이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청각의 단점인 거죠. 계속 들으면 좋게 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엉뚱한 데로 가서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근데 다음 날이 돼서야 깨달아. 다음 날이 돼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네.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래 걸렸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지만 하여튼 바로 잡아서 다시 그래도 완성된 버전으로 갔습니다. 잡았으니 다행이죠. 이번 노래는요, 제가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오류들, 버그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작업을 위해서 더 체계를 만들고 고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런 거지. 왜냐면 더 작업의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리고 제가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없었거든. 근데 어쨌든 분류 작업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제가 뭘 했냐면은 제가 뭐 나는 솔로를 보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든지 애니메이션을 보든지 이럴 때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말소리든 뭐 음악 소리든 뭐가 나올 때 마다 이제 새로 깐 플러그인들을 깔아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시청을 하면서 음향을 한 거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진짜 몇백 개를 그리고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분류를 따로 했어요. 그 분류 작업에 맞게 이제 소리를 필요할 때마다 이제 쓰고 어떤 저의 작업이 좀 더 전문적이면서 체계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오류를 많이 겪는 것이 또 하나 필요했었고 그 오류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과정들이 또 시간이 걸렸지만 또 어차피 맞을 매를 미리 맞자 이런 것에 가까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쓸 수 있는가를 한번 또 경험해 봤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지만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튼간에 하여튼 먼 길로 와서 이렇게 돌고 돌아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신곡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 꿈은 영